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아침 7시 3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더 큰 범죄를 저질렀다면 구속이 안 됐을 텐데 아쉽다는 겁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영장 발부한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라고 그래서 구속을 시켰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른 것보다도 그 유청원 판사라고 지난번에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않은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유청원 판사가 역시 송영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뭐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송영길은 구속했습니다. 여기 사안이 중하다고 그랬어요.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구속시켰습니다. 여러분, 자, 이분 기억하십니까? 이 장면. 이재명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치소에 가 있다가 영장이 기각돼서 이렇게 나오는 이 이렇게 철창문 안쪽이 지금 구치소입니다. 우산을 받으면서 이렇게 휠체어에 이렇게 앉아서 나오는 영화 대부에 나오는 그런 멋진 아주 명장면처럼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까 유청원 판사가 이렇게 했죠. 범죄가 중하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 벌써 증거인멸 부분만 좀 말씀드립니다. 이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살당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재명이야말로 증거인멸이 더 크지 않았나요? 두 번째, 중하다. 송영길의 범죄가 중해서 구속시켰다. 그러면 이 송영길의 범죄하고 이재명의 범죄하고 어떤 게 더 중한가요? 이재명의 범죄가 훨씬 중합니다. 이 유청원 판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조계, 사법계는 좀 이상한 행동을 해요. 큰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뭐 좀 잡범이나 그 다음에 뭐 조금 웬만한 범죄 저질러야만 구속이 되는 겁니다. 큰 범죄를 저지르면 안 갑니다. 감옥에. 제가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분은 왜 감옥에 안 가나요? 이분의 범죄는 송영길, 이재명 범죄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질렀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 다음에 판문점에서의 어부북송 사건, 서해에서의 그 공무원 피살 사건, 그 다음에 원전 파괴 사건, 판문점에서 USB 건너준 사건, 이런 말할 수도 없어요. 이분은 지금 경호원이 65명이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뭐 유청원 판사만 비난할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큰 죄를 지면 감옥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기왕 죄를 지르면 큰 범죄를 져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중지 않은 범죄를 저지르면 송영길이처럼 감옥에 갑니다. 근데 그 기준이 어떤 거냐? 이재명의 범죄 정도가 기준입니다. 이재명이 정도의 범죄가 기준입니다. 이재명이 정도 범죄를 저지르면 안 가요. 송영길이 정도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왕 범죄를 저지르려면 이재명이 정도 범죄를 저질러야 됩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에 구속을 시키느냐 구속시키지 않느냐의 기준이 이재명보다 범죄가 크면 안 가요. 여러분, 기왕에 범죄를 저지르려면 이재명이 정도 범죄는 저질러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자, 여기서
자료화면 쓰지 않고 제 얼굴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얼굴만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현 대통령의 죄는 이재명보다 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는 이재명보다 죄가 커요. 문재인보다 더 클지 몰라요. 왜? 반역죄를 범했습니다. 내란죄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겁니다. 한동훈이 안 갔잖아요. 윤석열이를 도와서 내란을 완성시킨 사람이니까 안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큰 범죄를 저지르면 안 간다. 감옥에 안 간다. 기왕 범죄를 저지를 거면 이재명이 정도, 문재인이 정도, 윤석열, 한동훈이 정도의 범죄는 저질러야 됩니다.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범죄 공화국이다. 그렇죠? 제 논리가 틀립니까? 대한민국은 범죄 공화국이라는 겁니다.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은 지금 똥똥거리고 잘 살고 있고 권력을 누리고 있어요. 자, 이재명의 페이스북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재명이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사진을 여기 위에 이런 글을 썼어요. 유영삼 전 총경령과 함께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예, 유삼영 전 총경 아시죠? 내무부에 경찰국을 만들겠다 어쩌고 해서 사표낸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영입해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이재명 씨가 바로 세우겠답니다. 그래서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다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중앙일보 이런 논평이 있습니다. 조선일보군요. 보여드립니다. 조선일보 논평입니다. 조선일보의 김수경 기자가 칼럼을 썼어요. 제목은 이용당한 총경회의예요. 유사명 전 총경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의 3호 인자로 영입됐다. 유 전 총장은 작년 7월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계획을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는 집단 행동을 이끈 인물이다. 유 전 총경은 이른바 총경회의를 주도하며 경찰국이 경찰 조직을 망가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산하 민정수석을 폐지하면서 경찰을 통제할 새로운 체제가 필요해서 만든 게 경찰국이다. 그는 경찰국 신설을 역사적 투영이라고 했다. 신설을 강행하면 법적 제도적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경찰 수뇌부가 회의 제지에 나섰지만 유 전 총경은 일부 총경들과 함께 집단 항명성 회의를 강행했다. 하지만 경찰국 출범 1년 반이 지난 지금 유 전 총경이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민정수석의 역할을 정부 부처인 행안부가 대신하면서 인사, 수사 절차가 이전보다 투명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경찰국 신설로 경찰 조직이 망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경찰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랬던 그가 민주당에 들어가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 수없이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던 그였다. 경찰 내부에선 대체 왜 총경회의를 열었던 것이냐는 말이 나왔다. 야당 공천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야당과 대척점에 있는 정부의 행정권에 공개 반기를 들었다는 비판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했어요. 저 사람 유사명 총장 저 사람 나중에 민주당으로 갈 거야. 그렇게 가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 이제 민주당으로 갈 거야. 가잖아요. 저렇게. 이재명이가 좋아하고 옷 입혀주잖아요. 지금. 역겹다는 겁니다. 역겨워. 두 사람 다 역겹다는 겁니다. 또 역겨운 뉴스 하나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제목은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경 민주 부대변인 보복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끼어들고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 혐의,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자기가 안 하고 대리운사가 운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한 거죠. 도로 한판에서 끼어들고 뭐 급제동을 해서 상대 자동차 운전사를 위협했어요. 이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람, 더불어민주당이 있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이 있으려면 이 정도 범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극적인 일은 뭐냐면 저런 당을 지지해주는 국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더욱더 비극적인 사실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같은 하늘에서 숨을 쉰다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연일 중앙일보에 수기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검찰에서 그랬다는, 왜 더럽게 사람을 만드느냐 하며 검사 면제에서 소리를 확 밀쳤다. 여러분 이거 유명한 얘기죠. 내가 그렇게 더러운 일 하려고 대통령 한 줄 아니냐고 검사한테 면박을 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이 있어요.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추수원 원장은 나를 속였다. 그리고 그의 위법 행위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내게 큰 책임이 있다. 지금도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추 원장에게 어떤 이익을 줄 목적으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추 원장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헌재의 결정은 납득할 수가 없다. 자,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법정에서 최서원 씨를 대면했을 때 솔직히 그녀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궁금했다. 법정에서 마주치지는 않았으니까 같은 법정에 섰지만 일부러 보지 않았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를. 솔직히 최서원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궁금했다. 법정에선 최서원은 대통령은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나를 속이고 자신이 이익을 추구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다시요. 이거 중요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이 같은 법정에 들어갔다. 최서원이 무슨 말을 할지 기대가 됐다. 그랬더니 최서원이 이렇게 얘기했다. 대통령은 뇌물을 받지 않았다 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녀가 나 박근혜를 속였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무엇을 속였죠? 최서원이 무엇을 속였나요? 여기 이런 언급이 있어요.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의 사익 추구 창구로 지목되어 온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이사진을 구성할 때 최 씨로부터 이사진을 추천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심스러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다. 최서원으로부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이사진을 구성할 때 추천받은 것. 한심스러울 정도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게 잘못이에요? 최서원으로부터 추천받은 게 잘못입니까? 그게 범법행위에 해당되나요? 누구든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위 관료의 임명, 그럼 누가 추천해야 되나요? 김건희가 추천해야 되나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을 보면 저는 이런 걸 느낍니다. 아, 이분은 공주구나. 그리고
추성호는 하녀구나. 저 사람은 추성호는 이 박근혜는 추성호를 하녀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조선시대의 신분을 그대로 신분제로 그대로 마음속에 놓고 있는 사람이 박근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하녀 따위가 추천한 것을 받아들인 것을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죄다. 국민에게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추성호 씨는 지금 그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소식은 여러 가지 바깥의 소식은 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추성호 씨는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돼요. 속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속였다. 그것이 한심스럽게요. 정말로 한심스러운 변명이 가지면 큰 실수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성훈 씨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녀였나요? 하녀가 감히 추천한 걸 그걸 받아들인 걸 대단히 한스럽고 죄송하고 국민들에게 죄를 졌다고 생각하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님?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옳지 않은 조선시대의 양반과 쌍놈, 그 아주 전근대적인 사고관념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칼럼 하나 읽어드립니다. 요즘 조중동이 전부 무당짓거리들만 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만 잔뜩 해요. 그런데 오늘 조금 그래도 쓸만한 칼럼 하나가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중앙일보의 최민웅, 이분은 정치부장이십니다. 조금 정신이 돌아왔나 봐요. 제가 밑부분에 올바른 얘기를 하나 했어요. 읽어드립니다. 제목은 한동훈식 6.29 선언은 가능한가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인용할 만한 부분이에요. 하여 이 시점 정작 중요한 건 잡음 없이 한동훈을 추대하느냐가 아니다. 한동훈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 큰 형님처럼 자신을 품어주었던 윤 대통령에게 때론 쓴소리하고 설득할 수 있는지다. 특히 여권의 금기어가 되는 김 여사에 대한 입장 표명이 바로 미터가 될 것이다. 디올백 논란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잘 알지 못한다고 꽁무니를 뺐다가는 그날로 한동훈 비대위는 휘청거릴 게 뻔하다. 김건희 특검법은 용납할 수 없다 해도 김건희 리스크를 제어할 보관을 제시해야 한다. 제2의 6.29 선언을 해야 한다. 그런 각오가 없다면 그냥 비대위원장 접는 게 낫다. 6.29 선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한동훈이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지금부터는.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탄핵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라. 나도 사과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추성훈이 석방해라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태블릿 PC 사과하고 변희재에 사과하고 김건희가 수사해라. 그리고 문재인이 수사하라. 4.15 부정선거 수사하라 라는 이야기를 한동훈이가 한다면 그는 영웅입니다. 다시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조건으로 윤석열에게 6.29식 선언을 하는 겁니다.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자. 태블릿 PC에 대해서 사과하자. 4.15 부정선거 수사하자. 김건희 수사하자. 라고 한다면 한동훈은 영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지지할 용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1당과 2당
누가 더 범죄를 많이 저질렀냐? 범죄 전장을 벌이고 있습니다. 건전한 제3세력이 나와야 합니다. 내일로 미래로는 건전한 제3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일로 미래로의 홈페이지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내일로 미래로.org를 입력하셔서 당원에 많이 가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 개인은 후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로 미래로당의 중앙당 후원 계좌는 열려 있습니다. 여기 농협 계좌로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송영기 씨가 구속됐죠? 뭐 때문에 구속됐나요? 돈 때문에 구속된 겁니다. 우리나라 정당 정치는 돈을 많이 필요로 해요. 송영기 씨 정도의 돈을 국민의힘은 뿌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정도 돈을 안 뿌렸다고 경선에서 그 정도 돈을 뿌리지 않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더 뿌렸으면 더 뿌렸지 덜 뿌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폐습입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겁니다. 이제 돈 없이 하는 정치를 해야 돼요. 내일로 미래로는 돈 없이 하는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알바생을 모집해요. 우린 돈을 주고 직원을 고용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알바비는 드릴게요. 그리고 제 밑에서 일을 배우면 아마 확실하게 배울 겁니다. 알바지만 제 밑에서 일을 배우면 일을 확실하게 배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분을 저희 정당에 알바생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일을 가르치겠습니다. 윗사람에 대한 예의, 그리고 일에 접근하는 방법, 확실하게 제가 알바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제 전화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혁명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일로 미래로가 시민혁명에 앞장서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민혁명입니다. 지금 1당과 2당은 누가 더 범죄를 크게 저지르느냐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당과 2당에서 기대할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는 길은 새로운 시민혁명, 가난하지만 그러나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정책을 내는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